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어떤 사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엄마들을 떠올려 왔지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을 잠시 접고 아이를 돌보기에 나서는 아빠들이 이제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이 20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아휴직도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서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하면 좀 유별나다 이런 시선들이 회사 내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직접 찾아서 많이 쓰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 네, 아무래도 확실히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라떼파파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네. 예, 커피를 손에 들고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남성, 이렇게 일컫는 말이죠. 아빠가 이제 육아 참여가 좀 활발하다고 하는 스웨덴에서 나왔던 네. 그런 신조어이긴 합니다. 라떼를 한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 정도면 굉장히 베테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 육아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일단은 라떼파페 얼마나 그럼 늘었나요? 라떼파파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제 육아휴직 통계에서 이제 아이에게 손이 많이 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이럴 때 이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한 17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빠가 4만 1,91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이제 8%나 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4.1%로 이제 그 전년과 비교해 보면 1.5%포인트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지난 2015년에는 8,220명으로 전체 6%에 불과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새삼 좀 변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만큼 여성, 엄마의 경우에는 좀 줄었나요? 근데 물론 아직도 이제 육아휴직자 4명 중에 3명은 이제 엄마라는 게 현재 양육의 현 주소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조금 감소세이긴 합니다. 엄마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1.1% 감소를 했고요. 비중도 75.9%로 이제 물론 높긴 하지만 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네. 엄마 육아휴직자 수가 이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7년 이후에 이제 4년 만이고요. 출생아 수가 줄면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 좀 감소하기도 했고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가 좀 크게 늘어난 여파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또 들은 이야기가 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는 게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훨씬 활발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된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을 하는 방식이라서 남성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진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좀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이런 국가들의 출산율도 또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은 1.8명, 아이슬란드는 1.7명, 노르웨이는 1.6명, 포르투갈은 1.4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은 한국에서는 좀 부러운 수치죠. 그러니까요. 사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쉽지 않다는 네.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 기업 규모별로 따져봤을 때 육아휴직은 여전히 좀 대기업에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71%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소속이었습니다. 4명 이하 소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3.2%에 불과했고 5인에서 49인 규모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10.5%에 그쳤습니다. 여성 육아휴직자 역시 62.4%가 결국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에서도 부모의 직장 규모에 따라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건데 사실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마저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면 참 이게 사실상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육아휴직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으로 이제 좀 보편적인 확대가 좀 절실한 상황인데 기업의 규모가 열악하고 이제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은 사실 좀 인력 수급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육아휴직을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이 출산과 양육에 좀 친화적인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현실적인 어떤 정책 그리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못 쓰는 사업장도 있지만 사실 제도가 있어도 쓰기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있는 제도를 좀 쓰기 어렵다. 그 뭐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시민단체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 10명 중에 3명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앞서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물론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 제도 활용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죠. 특히 육아휴직 사용 뒤에 이제 불이익을 걱정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남성들이 많이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로 복귀를 했을 때 어려움 겪는 일들이 많은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산 휴가, 이제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났을 때 좀 불이익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복직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도 13%나 됐고요. 해고와 징계, 승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어야 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 중에 2명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출산 휴직, 육아 휴직 이런 게 제도가 엄연히 마련이 돼 있는데 활용을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조사를 해본 이제 직장갑질 119 측에 따르면요. 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소극적인 처벌 또 꼽기도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처벌.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2019년 1월부터 이제 3년 6개월간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해서 이제 4대법 위반 관련 신고는 1,385건이나 있었는데요. 이 중에 8.7%만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로감독과 이제 어떤 직무 규정상 적발시 기소해야 하는 출산휴가 보장 위반을 한 경우 시정만 지시한 것도 9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중에 82.3%는 이제 신고 의사 없음, 각하 등 기타 종결로 처분이 됐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이 사업주임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신고 자체가 어렵고 또 신고를 했다고 해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현실. 그대로 이 수치로 나타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신고 시 제대로 처리될 것이냐고 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43.3%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법은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이제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신고 건수 자체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고용부는 더 적극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도 고용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가득 채워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